제가 그 지자체 요청으로 시민들 안전교육을 제가 진행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그런 재난 대응 또 안전 용품들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선택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다가 질문을 받았어요. 주방에 꼭 K급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 그 K급 소화기가 실제 소화 능력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제가 가정에 비치해둔 제 주방 옆에 비치해둔 K급 소화기 정확하게는 소화 용구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거는 소화 용구로 되어 있는데 간이 소화 용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소화기라 그러죠. 왜냐하면 소화기라는 자체가 소화제를 이제 뿌려서 불을 끄는 그런 기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관련 법상 안에는 소화기와 그다음 간이 소화 용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은 뭐 그런 것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전문적 교육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소화기라 표현하죠. 관련 소방 업무를 하시거나 또그 관련 그 뭐 소방 설비 기사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던 분들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소화 기구에 두 가지 종류가 뭐냐 그 차이는 뭐냐 이렇게 나오면 하나는 소화기 이런 소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이 소화 용구 뭐 에어로젤이라든가 투척식 이런 것들은 소화 기구 안에 또 간이 소화 용구라는 용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분된 것 같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다 소화기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실제 판매하는 업체들은 이런 간이 소화 용구를 소화 용구 또는 그냥 미니 소화기, 간이 소화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게 거의 입에 붙었습니다. 일반인들 그냥 이게 다 소화기라고 이해해야 되지만 관련 업종분들은 이걸 구분해서 얘기하고 또 소방관 분들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전문적인 그런 분들은 관련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뭐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릴 차량 이런 그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으로 소화기라고 부른다 해가지고 요런 소화기 간이 소화 용구죠. 미니 소화기 뭐 스프레이식 소화기 요런 거를 차에 비치해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교육 중에 얘기했는데 요것도 차량용으로 나왔긴 했지만 이 두 개 차량용 소화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법을 적용했을 때는 차량 내에 비치해야 될 소화기는 이렇게 자동차 겸용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용은 해도 되지만 법상으로는 이 비치해야 될 의무에는 요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에어로졸 방식 또는 간이 소화 용구를 차량에 비치해 뒀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의 차량도 이런 소화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롭게 출고된 차량, 새롭게 판매된 차량 또는 기존 차량을 운영하시던 분 말고 새롭게 중고차를 사서 등록하신다.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12월 1일 요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비치를 해야 됩니다. 기존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굳이 의무는 아니지만 근데 이건 뭐 법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갖춰야 될 물품입니다. 하여튼 법이 그렇게 바뀌었을 땐 이 법적 용어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소화기긴 하지만 얘만 인정이 돼요. 특히 그중에 자동차용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자동차용 소화기로도 쓸 수는 있으나 이 법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니까. 그런 어떤 그 법상에 분류되는 어떤 기준에 따라는 얘는 소화기가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얘는 소화기로 쳐주지 않습니다. 얘가 소화기고 얘는 간이 소화 용구로 해서 비치를 이걸로 하면 안 돼요. 합격이 안 됩니다.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뭐 크게 소화 기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스프레이 방식도. 어쨌거나 법으로 따졌을 때는 얘는 적용이 안 되고 얘는 적용이 됩니다. 사이즈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동차용 같은 경우는 이 왜 자동차용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진동 실험을 합니다. 차량이 막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 진동이 발생하죠. 이 진동에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 고온에 노출되죠. 그럼 폭발 고압이니까 통상 이게 질소이 압축이 되는데 이게 이제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안정된 검증된 또 실험을 충분히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KC 인증을 받은
요런 제품만 차량에 등록될 수, 차량에 비치할 수 있게끔 인증되는 소화기이기 때문에 요런 거 사야 되는 거야. 차량 자동차용이라고 적힌 거. 여기는 자동차용으로 안 적혔죠. 근데 판매는 자동차용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시민들 안전교육 할 때 요걸 두 개 비교해 줘서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나 여름이라든가 진동 실험을 거친 것들은 그다음 법에서 인정하는 차량 의무화 소화기는 이렇게 자동차 겸용으로 나온 인증된 그 제품만 된다. 요거는 이번에 충분히 비치는 할 수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그러나 법상으로는 얘는 인증이 안 돼서 차량에 소화기가 없는 걸로 간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상으로 이렇게 같은 소화기 같은데 불을 끄는 도구 같지만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죠. 일반인들은 다 이게 소화기죠, 소화기. 소화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차량에 두면 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용기 자체의 안정성, 그다음 진동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안 됐죠. 차량용으로 쓸 수는 있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차량의 그 특성에 의한 안정성 노출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번에 적용되는 법에 의해서는 얘는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용은 이렇게 17,000자리 정도 또는 4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실내에 고정할 수 있는 바닥이라든가 목 뒷받침대라든가 조수석 뭐 하단이라든가 이쪽에 부착시킬 수 있는 거치대가 있는 자동차 소화기 또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쓰셔야 돼요. 앞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새 차 또는 새로 등록하는 차, 여긴 중고차도 포함되죠. 주인이 바뀌는 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동차 겸용 또는 자동차용 전용으로 나온 안정성 검증된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요건 ABC 소화기라고 하는 일반적인 대표적 가정에 비치를 화재 대비용 소화기죠. 요게 요것만 있어도 안 되고 요것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제는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세트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ABC 소화기랑 K급 소화기를 같이 가져야지 가정 내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는 거의 다 초기에 진압이 가능합니다. ABC가 여러분 등급 자체에서 A가 일반 화재죠. 목재라든가 일반 뭐 발생될 수 있는 화재고 B가 우리가 말하는 유류 화재입니다. 그런데 유류 화재면 굳이 K급 필요하지 않잖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유류는 여기서 언급한 유류는 우리가 말하는 휘발유나 경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름 화재를 끌 수 있는 거지 식용유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K급의 K가 사실 키친의 약자입니다. 키친의 K 그 앞글자를 따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전체 통괄적으로 보면 유류 화재죠. 식용유나 뭐 휘발유 뭐 이런 화재들 이것도 유류 화재로 볼 수 있으나 이게 서로 끓는 점과 발화점이 달라요. 식용유 같은 경우는 이 일반적인 이 B급에 해당되는 석유 기반의 그 화재의 특성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로는 안 꺼지는 거예요. 표현은 유류지만 이건 석유 기반 화재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로 뿌리면 기름 화재 뿌리잖아요. 주방에 발생되는 기름 화재, 즉 식용유 화재 뿌리면 얘는 못 끕니다. 이 분말 형태다 보니까 이게 잠시 꺼진 것 같지만 다시 그 식용유 온도가 낮춰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산소 차단이 정확하게 안 되고 식용유 높은 이 끓는 점 유지되고 발화점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 다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든 게 K급 소화기인 거야. 또는 K급 간이 소화용구, 그냥 미니 소화기를 합시다. K급 미니 소화기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다시피 굳이 이런 것도 쓰지 않더라도 ABC로는 유류 화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방의 식용유 화재는 얘가 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비치게 돼서 얘로 이제 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 끄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실제 검증된 제품들이라면 제가 사용한 건 애니원 119인데 지금은 그때 다 썼고 용량이 더 높은 걸로 다 준비를 다시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마찬가지 탄산 칼륨이라는 주 약재 성분에 의해 가지고 식용유 기름 표면에다가 거품을 만들고 산소 차단시키고 그다음 식용유 온도를 낮춰서 꺼지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량을 하더라도 칙칙 몇 번 뿌려도 충분히 조기에 진화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졌어요. 이런 제품들 잘 검증된 거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2만원 또 2만 이하기 때문에 주방에는 여기 비치되어 있고 그다음 그 외 나머지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화재는 얘로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ABC의 B는 얘는 석유 기반의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거지. 식용유 주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식용유를 기반으로 한 화재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그렇고 이것만 해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전기화재, C가 이제 전기화재죠. 전기 ABC, 얘는 C 전기화재 커버됩니다. 근데 얘는 전기화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전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전과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일반 가정에서 전기화재 대응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C급이기 때문에 전기화재에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주방 식용유 기름 또는 뭐 커튼이나 저런 방석에 석유화학 제품에 불 붙어도 꺼집니다. 그다음 캠핑에서 나무 목재도 꺼지긴 해요. 꺼집니다. 얘도 거의 ABC에 포함해 시켜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주방에 식용유 그 기름 거기에 특화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그 외 나머지 일반 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보시면 A, B, C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화재 B, A, 그다음 기름 석유 기반 화재 B, 그다음 C가 이제 전기 화재. 그다음 D가 있어요. 금속이라든가 배터리 커버든가 일반 뭐 가정집에서 쓸 일이 없겠죠. 그다음 이 K급 화재, K 화재, 키친 요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자동차용 그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해야 되는데 이런 K급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해 두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소화기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충분히 화재 원점을 제압을 못하고 소화가 실패하면 빨리 탈출해야 되겠죠. 또 우리 집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 탈출해야 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게 이런 간단한 숨수건 또는 이렇게 마스크 형태 저렴한 게 있죠. 그 다음 아예 이렇게 얼굴 뒤집어 쓰는 그 다음 방염뿐만 아니라 방염까지 불에 잘 타지 않는 이런 필름이 얼굴과 호흡기를 보호해주는 이런 형태도 좀 만원대 후반이나 2, 3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보다는 이런 얼굴 완전히 커버해주고 양손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죠. 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 가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더 내가 좀 고충이다 그러면 탈출을 내려오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위로 가나 내려가나 그럴 때는 좀 더 그 뭐죠 필터링 시간이 긴 이게 통상 15분입니다. 아예 완전 방독면 형태로 나와서 정화통 형태를 바꿔주는 이런 제품들도 여러분은 살고 계신 주거 환경과 가족 상황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무겁지만 커버가 완전히 연기와 그다음 뜨거운 공기 그다음 불로부터 거의 얼굴 전면 다 커버해주기 때문에 보호 면적이 크고 필터 효과가 굉장히 높고 보관 기간도 기본 5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9년까지 쓸 수 있어요. 물론 좀 더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에서 제조사 제시하는 것은 바로 2029년. 3년 거의 5년 동안은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것들도 3만 원, 5만 원 정도 하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의 우리가 화재 대비 숨수건 또는 마스크를 가정 상황과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따라서 고려하면 됩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런 숨수건만 딱 뜯어가지고 커버해주고 달려 나오면 되겠죠, 그죠? 고충이다 그러면 그다음 노약자 아이와 어르신이 계시다면 양손을 다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손잡고 데리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필요하면 안건 업건 그렇게 하더라도 이탈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이런 형태 완전 방독면 형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마스크인데 얼굴 전면을 커버하는 단순히 입, 코만 커버하는 마스크가 아니고 전체 얼굴부터 다 뜨거운 연기와 불꽃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별로 선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 숨수건 이 기도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마스크 형태 그 다음 뒤집어 쓰는 형태 그 다음 진짜 우리 방독면처럼 커버 면적이 정말 크고 보호 면적과 필터 시간이 굉장히 긴 이런 전문적인 방독면 형태의 화재 마스크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주거 환경과 가족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서 고려해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안전교육 중에 질문 나온 거에 대한 부분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 가정에서 비치해 줄 만한 진압용 도구 그 다음 대피시 필요한 도구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차량에 비치해야 될 소화기는 반드시 이렇게 자동차 겸용 이렇게 적힌 거 이거 쓰시면 결국은 우리가 안전은 방심과 그다음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화재 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조기 대응하고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고
이제 다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 사고는 나이, 시간,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미 불나고 이거 사고 싶어도 의미 없어요. 이미 돌아가서 버리거나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발생되죠. 뭐 수천만 원, 수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 십몇만 원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가정의 화재 사고에 대한 보험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교육 때 강조한 게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싸다.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민교육된 어떤 질문과 설명 중에 또 다른 또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